이산으로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36페이지부터 살펴나고자 합니다. 용도 지구 파트 준비됐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용도지구를 공부했고 오늘은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6가지로 공부했는데 약자로 용용용 기사집 그랬죠? 그러한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도지구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개를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었나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이거 할 때는 계획주로 하죠.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계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구역이 있었죠. 용도구역은 몇 개 있습니까? 총 5개 있죠. 개, 시, 수, 도, 그리고 최근에 도입한 입. 그래, 이러한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것도 역시 도시군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공원 이런 것들 기반시설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그리고 또는 개량,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특히 이 기반시설 중 그 설치차, 그 명칭, 그리고 규모, 위치 등을 도시군가로 결정해 놓게 되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 하죠. 그리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하는 사업, 이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합니다. 오늘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살펴보지 않고 도시개발법 2편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3편을 통해서 별도로 우리가 살펴보죠. 이것은 그 법을 통해서 6문제, 각각 6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오늘 이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단위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을 보기 앞서서 용도지구부터 쭉 보겠는데 36페이지 이 용도지구가 전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먼저 용도지구, 이것은 누가 지정하는가? 우리 땅에다가 지정권자, 거기 나와 있죠. 지정권자가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의사, 그리고 대도시장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가 총 9개 있는데 이 9개 중 거기 손 보십시오. 이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 내 어떤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풍수해 이런 것들이 재해인데 이런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발생해 가지고 바로 인명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그러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방제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의무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몇 회 이상 그 재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되는가? 2회 이상. 찾았나요? 글씨 조그마한 거.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지구를 꼭 지정해야 된다? 방제지구. 그것도 또 딱 치세요. 방제지구는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그래서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밑줄. 하여야 한다. 그래 의무사항인데 이것은 출제가 유력시되니까 그대로 봐두세요. 최근 몇 년 이상? 2회 이상. 그것도 몇 년이에요? 10년 이내. 최근 10년에 2회 이상 그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입은 지역이 있다면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하죠. 그래서 그러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방제지구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고요. 이런 방제지구를 지정하게 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도시군가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구나. 저감 대책이라는 것은 재해를 줄이는 대책을 말합니다. 감소시키는 대책, 저감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게 그냥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방제지구, 자 그건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용도지구를 국토개법상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종류 명칭을 9개로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명칭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명칭 이미 우리가 지난주도 했죠. 약주로 뭐라 합니까 이거? 경고, 그 다음에 방방, 그 다음에 보치개, 그 다음에 특보,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명칭을 가지고 지정한다. 그거 그 36쪽부터 37쪽에 이르기까지 크게 경고, 방방, 보치개, 특보에서 9개를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9개 중 바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주가 있고 법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없는 용도주가 있는데 그걸 바로 1번 경관지구는 3개로 세분할 수 있고 자연, 시가지, 특화, 그 다음에 고도주거하고 방화지구는 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방화지구하고 고도주는 세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방제주는 자연하고 시가지로 세분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호주는 3가지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그 다음에 취락주는 2가지로 세분할 수 있죠. 자연 집단, 그 다음에 개발진주는 5개 주거 산업이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그리고 8번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8번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9번 복합 용도주는 세분할 수 없다. 딱 써놓으시고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23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을 다 체크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한눈으로 정리가 가능토록 해놨잖아요. 23페이지 보시면 그 표가 아주 중요해요. 이미 우리가 체크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그렇죠? 23페이지 보면 용도주고 세분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세분할 수 없는 것들 거기다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은 23페이지 있는 그 표를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 있는 그 표를 잘 봐두셔야 돼요. 25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잘 봐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36회로 넘으셔가지고 36회로 넘으셔가지고 이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는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세분하죠. 약적으로 이걸 우리는 경자시트 이렇게 좀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경자시트. 그 다음에 이 고도지구는 작년도까지만 최저, 최고 이렇게 최저 고도지구, 그 다음에
최고 고도주 이렇게 세 분을 하여 지정을 해서 왔는데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버렸으니까 본 시험에서 만약 고도주는 이렇게 세 분 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하주도 세 분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방제주는 방자시에서 자연하고 시가지. 그 다음에 이 보호주는 보역중생. 그래 역사문화 중요시설 생태계. 그 다음에 취락주는 취자지. 자연하고 집단. 그 다음에 개발진규는 개주산. 간복특. 5개.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잔치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이건 세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6페이지 보시면은 이 지정 목적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특화 경관주란 게 이번에 신설되었으니까 특화 경관주 지정 목적을 자주 읽어두실 것. 특화 경관주는 지역 내 주요 소개의 수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도주가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중요표에서 지정 목적을 체크해 두실 것. 그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에 딱 포인트 딱 줘요. 최고 한도 그 말 중요표. 최고 한도입니까? 최저 한도입니까? 최고 한도. 그래 이 고도주라는 것은 최고 한도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높이를 딱 정해놓고 야 이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최고 한도를 규정해서 필요할 때 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최저 한도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자, 그게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 방제주구에서 시가지 방제주구. 시가지 방제주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재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한다. 이 정도 보시고. 보호주구가 이번에 새로 이름이 생겼는데 올해 이 보호주구라는 것은 문화재 보호라든가 중요시설을 보호라든가 문화생태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이런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할 때 정하는데 그때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뜻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죠. 중요시설은 뭡니까? 그러면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이 되어지고 있는 게 보호주구인데 이때 또 공용시설 뜻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공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공필요성이 있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한다 이런 것들 뜻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보호주구는 특히 중요표 세 가지 다 간식에 받으셔야 돼요. 이 보호주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가 있고 중요시설 보호주가 있는데 이때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하고 중요시설 보호주를 그 지정 목적을 꼭 짝짓해서 읽어두실 것.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거기다 딱 역사문화 거기다 딱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딱 환경을 딱 써봐. 환경. 역사문화 밑에 딱 환경. 그래서 역사문화 그 말 보면은 이것은 역사문화 환경 바로 보호지구이구나 이렇게 지정 목적을 짝짓할 때 그렇게 봐두시고 밑에 보호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줄 꺼놨죠. 지구에다 밑줄 꺼놨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다 써놓고 시험에서는 중요시설을 보호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로 정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시설을 보호주구와 관하여 그것은 올해 새로 생겼으니까 꼭 잘 읽어두셔야 돼요. 중요시설을 보호주구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 중요시설물 뜻은 가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죠.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다 중요시설물 뜻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보호와 그리고 그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한다. 다음에 읽어보시고 6번 취락주가 잘 나와요. 취락주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취락주는 불하겠다 지정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좀 풀어주고 여러 가지 취락 정비사업 할 때 지원책을 강구해 주는데 이 취락주는 6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어떠냐? 머리자 따서 녹간농작 계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녹간 농자 기도 이 지역이 아니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잔격 도시장 공구역 꼭 받으시고 이 칠학주는 다시 자연하고 집단 칠학주 세분되는데 자연 칠학주는 4간 됐다만 칭할 수 있다. 녹간 농자 녹간 농자였다 친 것이 집단 칠학주다 그럼 틀리고 바로 자연 칠학주고 이 개발 잔격했다만 칭하는 것이 뭐냐 집단 칠학주다. 그래서 계집 이렇게 암기 계집. 그 다음에 자 이 7번 주거 개발 징조부터 저 특정 개발 징조까지 5개로 세분되는 개발 징조고 거기에서도 특히 복합 개발 징조 봐봐요. 복합 개발 징조는 그 주거 기능부터 관광 휴양 기능 이런 것들을 2개 이상 묶어서 개발하는 것을 복합 개발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기능을 그 말에다 포인트 딱 주고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지정한 것이 뭐냐 하면 복합 이거하고 바로 9번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 9번 보면 복합 용도지구 있잖아요. 이거 새로 생겼는데 복합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밑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게 하여 그래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게 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바로 완화했다고 하죠.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한 것이 복합 용도지구고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때 그걸 복합 개발 지정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특정 개발 징조하고 8번을 또 구분 특정 개발 징조하고 특정 용도 제한주는 지정 목적을 좀 잘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특정 개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주거 기능부터 관광 휴양 기능 애의 그 말했다. 애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라고 하는 것은 주거 기능의 보호, 주거 환경 보호라든가 교육 환경 보호,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때 특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는 것을 특정 용도 제한주라 한다. 이렇게 좀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세요. 38쪽 보시면 3번 이번에 새로 생긴 것 바로 복합 용도 지구인데요. 이게 출제가 반드시 될 겁니다. 3번 이 복합 용도 지구에다 찾아가지고 미칠 거예요. 복합 용도 지구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복합 용도 지구는 3곳에다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한다. 3곳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죠. 이렇게. 그래 이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있다. 일반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된 땅이 있다. 계획관리기 지정된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다만 지정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지정할 때 지금 이 계획관리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계획관리 땅에다 전부 복합 용도 지구다라고 정할 수 없고 이 면적 대비 3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복합 용도 지구다라고 정을 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3분의 1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이 조례에다 포인트 잡고 이 조례로 여기 보면 아까 이것은 자 우리 국토의 계획 유형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 지구가 9개 있고 이 국토계획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일정한 용도주는 3번 지정했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바로 이 시도 도시 군계획조례로 그리고 대도시장은 대도시 도시군 조례로 바로 이 4가지는 추가 3분 내지 3분 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처럼 이렇게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처로 3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새롭게 신설해서 이름을 새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신설해 가지고 신설해서 뭐뭐뭐 경관지구다라고 추가해서 신설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분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 특화 경관지구도 필요하다면 세분 신설 지정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바로 또 이것도 세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도 필요하다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세분 신설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조례로. 그런데 아까 중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만도 있었고, 그래 여기 항만에다 바로 이 중요 시설물 보호주를 지정할 때는 항만 시설 보호주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 가지고 새로 신설해서 세분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공항에다 정할 때는 공항시설 보호주다 이렇게, 교정시설인 교도소 옆에다 할 때는 바로 교정시설 보호주다 이렇게 이름을 세분해서 신설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필요하다면 뭐뭐뭐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라고 이름을 새로 신설해서 세분해 가지고 조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조례로서 세분할 수 있는 건 총 4가지가 있다는 거. 경관지는 추가 세분뿐만 아니라 특화 경관지는 세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용도지구라는 것은 4가지의 경우 조례로서 신설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도사 대도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 용도지구만 법률에서, 이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들인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을 쓰지 않고 새롭게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신설해 가지고 신설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것을 신설해서 지정을 할 수 없어요.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25페이지에서 봤던 용도지 명칭 있잖아요. 용도 5개 있잖아요. 이것 외에는 바로 신설해서 지정을 할 수가 없지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4가지 한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음을 이해할 줄 아셔야 되겠고, 작년에는 그게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3번인가 지금까지 출제된 바 있으니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제한. 이 용도지구가 정되면 각각의 지구별로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 행위 제한이 가지는 바, 그 제한을 위반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이어지죠.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범죄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범죄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건축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될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자주 출제해 왔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여러분이 경관지구에 있는 토지를 만났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까?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고자 규제를 하고 있을 건데 바로 어떠한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될까? 이거 알고자 할 때는 무엇을 보호해야 할 수 있는가? 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조례지 도시군관리계획 그럼 드리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도 아니고 도시군계획조례. 자, 이 땅이 지금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로 정의되어 있다 합시다. 준주거지역에 있는 땅들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땅인데, 그런데 이 지역에 빼어난 어떤 경관, 자연 경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좀 빼어난 경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개발차 훼손시킬 소지가 있겠다. 그럴 때는 이 일대에다가 조그만하게 지구를 지정해서 이 경관을 보존, 보호,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정한 것이 경관지구예요.
그래 이렇게 경관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있고 그냥 경관지구가 아닌 준주거지인 토지가 있다. 그때 이 땅은 준주거지에 있으니까 준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쫙 건축해서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준주거지이죠. 용도적은. 근데 또 준주거지 위에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준주거지에 존재한다 해서 여기 있는 땅과 똑같이 여기다 준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질에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자 할 때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조례. 도시 군 계획조례.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들어요? 바로 그 지자체 시군의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 그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가? 그거 알고자 할 때는 이걸 봐야 된다. 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여기서 1년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있지만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그 적용되는 건폐용률, 높이 이런 것들 다 무엇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가? 마지막에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까지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고도주가 나오는데 이 고도는 잘 나와요. 지금까지 9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리고 올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언급이 있을 것인데, 자, 이 고도주가 지정되게 될 때는 주로 공항 같은데 이런 데다 공항이 있다 그러면 공항 근처에다가 바로 주로 지정합니다. 그래 공항에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때 그 근처 높은 건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고도주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도주를 지정할 때에 계획주로 정합니까? 무계획주로 합니까? 계획제. 무슨 계획으로 결정사 하겠습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사 하겠죠.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아까 이 고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도주가 지정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높이에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때 높이도 최저한도의 높이를 규정하기 위해서 정합니까? 최고한도의 높이를 규정하기 위해서 정합니까? 그렇죠. 이 최고한도 높이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법적으로 이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 속에다가 이걸 지정할 때 높이까지 설정해서 고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중에 고도주는 무엇으로 높이를 정해서 고시해 놓고 있는가? 도시군관리계획이지 도시군계획조례에 금틀린다. 그리고 미달하는 것이냐 초과하는 것이냐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2번 도시군관리계획 초과 없다. 이렇게 미달로 바꿔치면 틀리고 있다 하면 틀린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해. 그 다음에 바로 3번 방제주는 조례가 정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거 뭐 가볍게 체크하면 되고 보호주는 반대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있다 체크하고 5번 중요표 5번은 중요합니다. 이 자연취락조와 지정 장소에서의 건축자는 무슨 법으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되냐? 여러분이 자연취락조 안에 들어가서 대지를 중개해 주려 합니다. 그걸 사려는 토지매수인이 물어봅니다. 이 대지 급여가지고 무엇을 건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슨 법을 검토해서 설명해 주면 됩니까? 국토개입법령. 우리 국토개입법령에 직접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죠. 이때 허용되는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몇 층에 밖에 못 진다? 4층이야. 그리고 이 자연취락조 안에 들어가서는 정신병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 4층에 밖에 못 지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축이 제한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하니까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개발 장구에다 정하는 칠학주 이름을 집단 칠학주라고 그랬죠. 계집 안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집단 칠학주고가 지정된 곳에 바로 여러분이 대지를 중개해 줄 때 그걸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이 대지 구입해가지고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슨 법을 검토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약조로 개하고 특하고 법령 체크해서 약조로 개특법령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 개발진흥주고, 이 개발진흥은 지정되어진 곳에서 개발 행위를 합니다. 막 건축물을 팍팍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데 이 개발할 때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 지구에 들어가서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할 때는 그 장소에 대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 속에다가 이 지구에서는 이것만 건축해 라고 기재를 해서 고시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조례가 도시군객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도록 규제받고, 만약 아예 그 지구 안에 지구단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다는 것. 7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서의 행위자는 조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봐두시면 돼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1번 경관지구, 2번 고도지구, 그 다음에 5번 취락지구, 6번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용도구역을 보죠. 이 용도구역은 총 몇 개 있다고요? 5개. 아까 했죠. 자, 그 시수도 거기 나오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4번, 5번. 그래 이 용도구역에서도 함재가 출제되는데요. 한 문제. 그 먼저 용도구역의 종류를 기억하시고 지정권자, 지정 목적을 잘 비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 용도구역이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면은 42쪽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42쪽까지. 양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양은 간단하죠. 간단해. 그래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그 어렵게도 나오지 않아요. 간단하게 나오니까 잘 이해하고 짝짓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용의 규제를 가하해서 3차로 정하죠. 1차 지난번에 공부했던 용도지역, 2차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용도지구, 그 다음에 3차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이렇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있잖아요. 이런 도시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 위에다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번 있죠. 자, 이거 아주 중첩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용도 지역에 용도 구역인 뭐 개시, 수도, 입 이런 것들이 용도 구역인데 용도를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죠. 겹쳐서. 그래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용도 지역은 1차 1학년 초등학교, 용도 구역은 3차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랬죠. 1학년하고 3학년이 함께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토지를 이용하면 합법적이라고 그랬어요. 3학년 알죠? 그래 3학년이 시킨 대로 토지를 이용하면 합법적이다 있어. 그래 이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자를 때로는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용도지구와도 중복정할 수 있죠. 그래 만약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용도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이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이 구역을 통해서 용도구역을 통해서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역과 지구와 구역에 함께 중첩 지정되어 있는 땅일 때는 바로 구역이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합법적이다 그랬죠. 만약 구역이 없고 지역과 지구만 있다면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어? 지구. 그래 2학년이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요? 1학년 용도죠. 이 관계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용도구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용도구역에서 알아둘 것은 종류 종류 5개가 있다. 명칭을 먼저 시험 공부에서 알아둘 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 시, 수, 도입 순서대로 해. 자, 개시 우리나라에 이 도입된 순서에게 그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게 도입됐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그 위에 한참 후에 시가 주준구역 이거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것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이것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도입됐는데 그래 이 용도구역 4개 5개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면 국토개법령상 용도구역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용도구역으로 종류로는 하나 둘 셋 다른 거 뭐 써놓고 이런 것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 지문에. 맞아요? 틀려요? 들죠? 간단하게 나와요. 5개가 있다. 먼저 5개가 있다. 5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알겠죠? 이런 것은 용도구역이라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용도구역 5개 관련해서 지정권자가 또 키포인트. 지정권자가 그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권자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개는 누가 지정합니까? 거기 나와 있죠. 국장. 그 다음에 시가 주정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사가 원칙으로 정하는데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잘 나와요. 수산양 보호구역은 누가 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근데 시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나왔어요. 약주로 해수장. 그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절대 지정하지 못해. 이건 누가 정합니까?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틀립니다. 이미 다 했죠. 지난주에. 또 나오잖아요. 또 계속 반복해서. 자, 이거 입주규제 취소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결정권자 중 누구는 제외됩니까? 시장하고 군수 제외된다 그 말은 이 친구들은 지정 못한다 그 말. 자, 그 다음에 지정 목적을 잘 새겨두시고 지정 목적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지정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자, 이 자들이 이 구역을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다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무슨 격으로 결정하고 변경할까요? 1. 도시군관리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광역도시계획 몇 번을 다 한다? 그렇죠. 근데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해서 정한다.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요. 이렇게. 이건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할 것도 아닌데 지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목적을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지정 목적은 이거하고 이걸 잘 비교하는 거 시험 공부예요. 이거 개발 제한구역하고 시가와 정을 잘 비교하는 거. 이게 시험 공부. 그래 먼저 개발 제한구역은 바로 이렇게 물질성 확산 방지할 때 확,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할 때 보. 그래서 개 확보, 개 한 마리 확보했다 할 때 개 확보. 거기 나와 있죠. 체크했나요? 무질산 확산 방지예요, 시가 방지예요. 확산 방지할 때 확.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할 때 보. 체크했나요? 그래, 이걸 약적으로 우리끼리 뭐라 하자? 확보 이렇게 키포인트 잡아서 외우라고 했죠. 키포인트. 그래, 근데 이 시가와 조정의 지정 목적을 보면 도시역과 그 주변지역 무질서한 시가 방지입니까? 확산 방지입니까? 시가 방지죠. 시자. 그 다음에 계획적 단계적 개발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약적으로 우리끼리 시계 지정 목적을 잘 비교해 주죠. 무질서한 시가 방지 하면 시가와 지정 목적,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이것은 바로 시가 지정 목적이다. 확보 이걸 두 가지를 딱 비교해 주시죠.
자, 그래 이 개발 장벽은 이렇게 도시적이 있다. 도시가 있다면 이 농촌에서 막 인구가 유입되니까 여기 보세요. 도시적에 이렇게 용도적 이미 다 결정나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땅은 뭐 제1종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땅이지만 저 변두리다 제1종 일반 주거지다 뭐 자연 녹지기다 등등 이렇게 쫙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도시에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여기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주택 4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막 개발해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애각지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질사기 시가 이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적 위에다가 이렇게 도시 애각지대에다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논밭 야산에다 이렇게 개발 장비다라고 칭해버려요. 이것은 주로 언제 이렇게 많이 칭했냐? 박정희 정권 시대. 지금은 오히려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많이 풀어주죠 지금은. 규제가 너무 있어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엄청 다 지정해놨어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 이렇게 지정하게 된 이유는 이 도시의 물질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해가지고 이게 개발 장벽이 지정돼버리면 밑에 있는 용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시킨 대로 해야지. 개발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개발 장벽을 서양에서는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그린벨트가 뭐예요? 녹색지로 바로 묶어놨다 이거예요. 개발 못하게. 그래 이게 개발 못하도록 묶어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시가 물질사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바로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를 제공해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개발 장벽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도시 안에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속에 군이 있어요. 군부대. 이 군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계신데 이 군부대 근처에 있는 그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을 합치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산지 전용 뭐 농지전 허가 받아줘 개발해서 빌딩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의 기물을 바로 간첩대 다 빼가죠. 옥상에 올라가서. 그러면 국방상 또 보안상 구멍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께서 바로 개발 제한을 지정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다 개발 장벽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때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이 5개 중 무엇이냐 그러면 개발 장벽이다. 이게 잘 나와요. 네,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개발 장벽이다. 이렇게 짝짓해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된 이 장소에 바로 불악이 포함되어 버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너무 규제가 세니까 바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취락 정비사업 할 때 어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다 취락주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취락주 이름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취락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집단 취락주가 지정된 이곳,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이곳,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법적으로 알고자 할 때는 무슨 법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거기 나와 있죠. 아까도 보았고 이걸 약자로 우리는 개특법령. 여기까지 여러분은 개발 제한구역 관련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거기에 다 써졌잖아요. 옆에 있는 것들 쭉 읽어두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옆에 박스에 옆에 여백에 다 써졌으니까 그걸 통해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개발 제한구역은 이제 금방 설명한 것 이것만 하면 시험법으로서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추진구역. 이 시가와 추진구역은 자 시가와가 뭐냐? 한자로 이렇게 법에 써놨어요. 시가와는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가를 개발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시가와란 말이에요. 도로가자, 가로가자, 도시자, 대로자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막 형성되어질 때는 도로가 있다면 도로가 있는 땅을 개발해서 건물 세워가지고
도시가 이루어지죠. 이걸 시가라고 시가화. 그래 이 시가화 조정격은 어떤 목적 가지고 진행하느냐? 시가화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시가화를 유보시키려고 시가화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시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가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 시가화 조정격은 이렇게 인천 광주 주변에 지금 하나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도시적이 있다. 전 국토는 이렇게 있다면 전 국토 크게 사용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호지역 알죠?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적과 그 인근지역 주로 인근지역은 주로 관리적이 있겠어. 관리적. 이 도시과 그 주변 지역이 이 도시역에도 이렇게 이 도시역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이 있다. 이거 알죠? 그래 도시역에 속해 있는 이 자연 녹지역이 있다. 이 도시역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이 있는데 뭐 계획관리가 있다. 그래 이런 지역은 자연 녹지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필요로 한 기반시설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도로 같은 거 옛날 도로 그대로 있고 논밭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어요. 자연 녹지라든가 계획관리를 오늘부로 용도를 변경 호시했어. 시도사무 대도시장 국장님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이다. 뭐 제3종 일반 주거지다. 여기 엄청난 아파트 같은 걸 건축을 허용하려고 용도를 다 변경 호시했어요. 이렇게 변경 고시하게 되면 이거 대신에 이렇게 변경 호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뒷지역은 아파트 막 5층부터 20층, 29층까지 질 수 있는 땅이 되고 여기는 뭐 5층의 아파트 30층도 넘는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변경 호시되면 이 도로가 있겠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해서 이렇게 1000세대를 질 수 있는 땅을 사가지고 막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고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도로는 지금 계획적으로 구축이 안 됐는데 이럴 때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때는 그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지금 무질서한 시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즉각 도로를 계획적으로 지금 뚫기도 힘들고 말이죠. 계획적으로 지금 개발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기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단 도로가에서 무질서하게 시가가 이루어진 것을 일단 방지하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시가가 이루어진 것을 일단 유보시키자. 유보시키고 다음에 이렇게 기반시설 계획적으로 쫙 행정관청에서 설치한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이고 단기로 개발을 해 나가야겠다. 그럴 때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시가화 조정구를 합니다. 시가화 조정구는 이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이 지역을 보다 다음에 계획적 단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잠시 시가를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5년에서 20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시가를 유보시키자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예산 준비해가지고 이 지역을 쫙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여기를 계획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묶어놓고 있는 구역이 시가화 조정인데 이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모든 내용은 국토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5개 용도구역 중 시험권으로서 가장 관심 있게 받을 게 시가화 조정이에요. 시가화 조정.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권자,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에 따른 그 행위자,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바로 위반시 벌칙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느냐?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험권으로서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그래 이제 금방 이렇게 시가화 조정이 지정됐다 합시다. 시가화 조정이 지정되면은 이 장소는 규제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지금 시가화 조정으로 지정된 이곳의 용도지 아까 제3종이다.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 제2종 일반 주거지이다. 그랬을 때 이것들은 힘써 못 써요. 아무런 의미 없죠.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 시가화 조정. 시가화 조정이 지정되면 엄청 규제가 세버려. 여기서는 이 구역 지정고시 후에는 바로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신축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버려요.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시도사 국장님께서 이 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할 때 시가와 유보기한도 고시를 해줘. 고시. 고시는 아까 5년에서 20년이 범위에서 선택해서 하는데 뭐 여기다 15년이다라고 시가와 유보기한을 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기한 시간제가 적용되어서 오늘 딱 고시했다면 그 15년이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1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이 장소는 풀리게 돼 있다. 이걸 실효라고 그래. 실효. 거기 나와 있죠. 자, 그걸 체크합시다.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하는 도시군갈개 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게 되는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이게 중요해.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거 한자로 뭐라 합니까? 실효. 실효되면 그 사실을 아까 이 구역을 결정고시했던 국장이 됐던 시도사가 됐던 얘들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야 합니까? 그래, 시험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요. 우리 공법은 반대말을 많이 쓰니까 하야 한다 그랬는데 시험에서는 고시하지 않는다, 틀린 거 찾아라, 이게 답이었어요. 너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효를 잃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날에 꼭 나와요. 다음 날 엄청 중요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시가화 유보기간은 시가화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들어봐요.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누가 맞다고 그랬어요? 한번. 20년 이내에 범위에서 정한다 그러면 1년, 2년, 3년이 다 포함돼 버린데 20년이란 말은 틀린단 말이에요. 5년 이상 20년. 이해돼요? 20년 이내라는 것은 하루 이틀도 포함돼 버려요. 하루 이틀 이거 묶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 묶어놓고 풀어준다? 언제 이거 기반서를 다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묶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기반서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하가 5년. 그렇다고 오랫동안 여기 시가 정으로 묶어놓으면은 이 안에 편집된 땅 주인들한테 엄청난 재산공사에 제한을 가하게 되니까 아무리 길게 묶어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냐? 20년. 이런 의미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을 포함해서 선택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정확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걸 잘 음미하셔야 돼요. 음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 봤죠? 시계 체크했나요? 시가 방지할 때 시, 계획절 때 계 체크했죠? 시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미 공연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중개사님 이것 좀 팔아주세요 라고 물건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보니까 땅 자기가 내놨는데 10억 주고 팔아줘라. 10억 주. 응? 여기 10억 주. 수수료는 1억 준다는 거. 1억.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신경 써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거 빨리빨리 팔아주는 게 낫겠죠. 1억. 그냥 이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인심 써가지고 1억 줘버린다는 거예요. 10억 팔아주면. 그래서 이제 바로 매수인을 데리고 왔어요. 돈 많은 매수인 데리고 와서 이거 사라 그랬더니 이분이 물어봐요. 중개사한테. 이거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건축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제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검토해서 이분한테 설명해 주면 되냐? 어디에서 검토하고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해. 시가와 조중간에서의 건축행위자는 여기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그렇죠. 그게 써졌죠. 옆에 거기 책 봐봐요. 나 보지 말고 이제 책 봐요. 쑥스러워 죽겠네. 물어보면 모른다면 물어보면 모르고 물어보면 모르고 책 봐봐요. 옆에 써놨으니까 보고 계셔요?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 좋아요. 역시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단다. 그래서 국토계획법령을 여러분 파야 돼 이제. 그래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니까 국토계획법을 검토해가지고 확인해 주면 돼.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로서 이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다 써놔요. 이제 금방 그거에다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다 그 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42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42페이지. 그래서 복습할 때는 이거 보면서 바로 42페이지 가서 정리를 하셔라 그 말이에요. 42표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종합 정해놨어. 이제 여러분은 거기만 알면 돼. 시가와 주정에서 시가와 주정에 대하여 시험권으로서는 그걸 알면 돼. 이제 이해돼요? 아까 그쪽에 그 내용하고 그 정도만 알면 문제는 풀 수가 있게끔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거기 보면 5번과 6번이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5번과 6번을 묶어봐.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요. 5번과 6번을 묶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써. 시가화 조정 구역 안에서의 행위자 이렇게. 이게 바로 행위자 내용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 행위자는 아까 무슨 법에서 직접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토개획법령. 국토개획법령. 그래서 중에 시험에 나올 것만 여기다 추려놨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 시험 공부서. 자, 이 내용을 보기 앞서서 여기 내용 보기 앞서 그 1번, 2번, 3번, 4번을 체크하고 내봅시다. 이미 했지만 시험 공부서 다시 한번 보겠어. 그 박스.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 첫째, 지정권자 정확히 할 거. 누구누구 있다? 시도사하고 국장이 지정권자이다. 지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 군, 관리교로 결정해서 한다. 다 했던 거. 세 번째, 이 구역이 지정된 장소, 아까 지정구역은 시도사, 국장이 지정한다 했는데 지정된 이 장소에서 1년에 행위를 하게 될 때 허가받습니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안에서 여러분이 법적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받음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되냐? 허가권자가 세 번째 나와 있죠.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특시장수가 행위허가권자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정권자하고 이 안에서 행위허가권 다르죠. 그 다음에 그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6번에 나옵니다만은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안 받고 여기서 했다. 여기서 하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거기다 써놨잖아요. 4번 보세요. 4번 보면 여기서 위반된 행위를 했다.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잡아가요. 몇 년 이하 징역 몇 천만을 범죄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죄하고 위반된 행위에 의해서 탄생된 것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야 깨끗이 쉬어 라고 위반자에게 원상 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명 동그라미 치고 권고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려요. 권고는 행정지도 일정으로서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명은 명령의 약자로서 권력적 행정작용이요 강제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해야 돼. 스스로 깨끗이 쉬어야 돼요. 위반자. 안 하면 후속적 조치로서 행정청에서 특광 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집행법에 입각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깨끗이 원상 회복 조치 해버리는 겁니다. 포크레프트 동원해서 싹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해서 잡아가게 합니다. 잡아갈 때 뭐 세죠. 보니까 몇 년 몇 천이다고요? 그래, 그 수치 암기해야 돼요. 2년 2천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과거에 2년 2천 나왔는데 틀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범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행위자는 국토개법령에서 크게 두 가지 나눴어. 5, 6.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 도시군객사업. 도시군객사업은 원칙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원칙 금지. 엄청 세. 원칙 금지돼요. 그러나 일체 금지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그럼 틀려. 원칙 금지되고 외주로 허용되는데 어떨 때 한해서만 이 도시 군객사업이 이 안에서 허용되어지는가?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누가 이 사업 좀 합시다라고 요청해야 됩니까? 중앙행정기관 그따 줄 거. 뭐 지방자치장 얘네들 요청을 안 받아줘요. 법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다른 부서의 장관들이에요. 장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의장인데 이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해야 돼.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해서 국장이 받아들인 결과 이 구역 지정 목적에 달성이 없겠다 싶은 사업은 하세요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준 사업에 한해서만 예주로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도시군객사업을 국장이 인정해서 하게 될 때 여기 봐봐 이제 하게 될 때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특시장한테 가서 또 허가를 또 받아야 될까? 이거 허가 받지 않을까?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해. 거기 나있죠?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버려요. 그거 잘 나오니까 도시군객사업은 절대 허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꼭 아셔. 그러면 거기에 도시군객사업이 있었잖아요. 도시군객사업을 의미를 아셔야 돼. 도시군객사업은
도시 군관리 저기 봐봐. 도시 군관리 계획을 저기 봐봐. 저기 도시 군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 군계획 사업이잖아요. 도시 군계획 사업은 그래 세 가지가 있어. 저기 밑에 3번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4번에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 그다음 밑에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 군계획 사업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 세 가지 사업은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원칙 금지되지만 외주로 국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확대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문제남이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도시 군계획 사업 몇 개 있다고요? 그것도 써놔요. 세계 생각 이렇게. 세계 생각.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우리 요약지 2페이지에서 이미 봤어. 2페이지 용어의 뜻에서 도시 군계획 사업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14번에서 봤잖아요. 14번에서. 그렇죠? 14번에서. 몇 페이지 있다고요? 2페이지 14번에서 봤잖아요. 봤죠? 이미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있나 없나요? 없나요? 도시 군계획사 4페이지인가요? 그 페이지가 좀 잘못됐구만. 아무튼 밀려가지고 그래. 밀려가지고 그 페이지 매길 때 잘못 매겨요. 아무튼 그 4페이지 봐보세요. 4페이지 찾나요? 4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14번에 그걸 확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 봐봐요. 들어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시가와 조정구안에서는 들어봐. 시가와 조정구안에서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만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세 가지 사업 있다고 했죠? 그 세 가지 사업 다 여기서 국장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업 시행자 행정성 시행자든 민간 시행자든 국장 인정하는 사업은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는 6번에 따라 이렇게 써놔. 6번에 따라 6번에 이렇게 딱 같이 해놓고 6번도 시가와 공부해 줄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제 금방 그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이렇게 써놔요. 공부해 줄게.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법정된 행위만, 법정된 행위라는 것은 우리 국토개법령에 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것만 할 수 있어? 라고 규정되어 있거든. 그럼 법정된 행위만 그것도 허가받아야 돼. 허가. 신고하고 그러면 틀려버려.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신고하고는 안 된다. 법정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법정된 행위 중 시험에 나올 거 그다 세 개가 써놨어요. 세 개는 좀 알아셔야 돼. 이 시가와 조정구는 지금 그 논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농민들, 어민들 있잖아요. 농업용 축사 같은 거, 소 같은 키울 수 있는 축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바로 누에 키우는 잠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 여기에 살고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지정할 당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네들 주택이 있을 겁니다. 주택이 바로 너무 좁다 면 확장무사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대요. 이걸 증축이라고 해요. 증축. 그래 주택의 증축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축은 절대 안 된다 써놨을걸. 신축은 일체금지예요. 일체금지. 시가와 증축 그만큼 센 적이에요. 그거 써놨죠? 허가받아도 된다. 이것도 안 된 소리예요. 바로 증축만. 그것도 기준면적 합에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만 허가받아 가능하다. 신축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주택이 있는 그 대지 안에다가 바로 화장실 건물 진다. 차고 진다. 이런 것들을 부속건축물 하는데 부속건축물은 건축도. 건축이라는 뜻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니까 신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속건축물은 신축도 33제곱미터 이하인 10평까지는 가능해. 이거 받으시고 허가받으면.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안에서는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 그런 행위 할 때에 그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 이것도 설치하려면 허가 받는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그거 꼭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 안에서 기득권 보호 밑에 써놨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시가와 조정구가 오늘 딱 정고시했는데 바로 이미 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이 있어. 그네들은 예컨대 여기 원래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시가와 조정구가 오늘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오늘 딱 도시공약으로 결정고시했어. 근데 이 땅이 시가와 조정구를 지정할 당시에 제2종 일반 주거적인 땅이었기에 2종 일반 주거에서 허용되는 주택을 여기 땅 주인이 5층짜리 지겠다라고 신축허가를 받아왔어요. 신축허가. 그래서 이미 허가 받아서 신축공사에 들어갔어. 1층 공사 들어가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바로 시가와 조정구를 오늘 딱 결정고시했다. 야, 시가와 조정구에 지정된 후에는 주택의 신축 원래 금지되니까 이거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미 이 구역을 결정고시할 당시 적법청의 허가 등을 받아서 주택 신축 공사가 착수돼 버렸다. 그러면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야, 너는 계속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때 계속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럼 틀려. 그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이것은 해야 된다. 신고 조치는 해야 된다. 나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관할 특강 특특 시험사한테 신고 조치 그 사업의 내용과 공사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고 기간은 이 결정시부터 3월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3월 이내.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또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이해돼요? 또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고 신고 조치만 하면 된다. 아무런 조치 없이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정확하게 뭐만 하면 되느냐? 신고 조치만 하면 된다. 몇 개월이 해야 되냐? 3월. 이런 장소가 여기 봐봐. 이 5개 용도구역죠. 바로 시가와 조정구하고 공원은 시가와 조정구 수산양 보호구역은 기득권 보호구역 중에 똑같아.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수산양 보호구역도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거기 써놨어. 우리가 암기할 때 시수구역 이렇게 시수구역 똑같다. 시수구역은 기득권 보호구역 중에 똑같다. 이렇게 하셔. 그 두 가지 써놨으니까 시수구역은 바로 착수한 자에 따라 포인트 잡고 착수한 자는 신고 조치하고 개수할 수 있다. 찾나요? 제일 밑에 있죠.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이 기득권 보호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정비법상 정비사박에서 지정한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박에서 지정한 도시발구역 여기도 기득권 보호구역 중에 있어요. 그 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 허가받아서 그네들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했잖아요. 그때 거기서는 신고기간이 달라. 거기는 며칠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30일. 이걸 한눈으로 비교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써놨습니다. 도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30일 내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시수구역은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구역 최수구역을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